종서 씨는 20여 년 전 무심코 주운 단돈 30원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당시 9살 종서 씨를 대신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첫날, 친구들과 하천에서 신나게 놀다 저녁 때가 돼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바닥에 뭔가가 반짝하는 거예요. 1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근데 30원이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싸! 20원만 더 모아서 내일 오락실 가야지. 그렇게 되지, 그렇게 돼. 그런데 그때 아씨, 누가 민 거야? 혹시 창백한 얼굴을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혹시 그 돈 네 돈이니? 혹시 이 돈 주인인가? 네, 제 돈이에요. 우리 엄마가 주셨어요. 뭐 애들이 뭐 가죠.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제가 준 돈을 뚫어져라 보더니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을 묻는 거예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정서, 거기서 뭐해? 빨리 와! 아, 누가 이름 얘기했어? 아주머니 뒤로 저를 부르는 누나가 보였어요. 누나, 아까 어떤 아줌마가 내 이름 물어봤는데 너무 무서웠어. 무슨 아줌마? 너 혼자 있었잖아. 아, 이거 뭐죠? 누나 말을 듣고 다시 아줌마가 있던 쪽을 봤는데 금방 어디로 가셨는지 없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더 얘기하면 그래. 누나한테 돈을 뺏길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갔죠. 애들은 그렇죠, 뭐. 제 방에 들어온 저는 동전을 꺼내 서랍에 넣으려는데 동전 하나가 떼구르르 침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침대 밑이야. 엎드려서 밑을 들여다보는데 그거 제일 무서워. 캄캄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한쪽 팔을 깊숙이 넣고 한쪽 팔이야. 손으로 더듬더듬 거렸어요. 그런데 바닥이 축축하더라고요. 오, 이게 더 이상하네, 진짜. 그런데 그때 차가운 동전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종서야, 눈 좀 떠봐, 종서야. 희미하게 들리는 엄마 목소리에 힘겹게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 아들 살았네. 괜찮아? 제 눈앞에는 눈물 범벅이 된 엄마와 할머니가 보였어요. 놀랍게도 제가 무려 사흘 내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 내내? 열이 펄펄 끓는 저를 데리고 사방팔방 온 병원에 다 가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했대요. 그래서 결국
할머니께서 아시는 무당 아저씨를 모셔왔는데 오. 뭐 하고 있어? 얼른 사자상 차려와! 애가 여기서 사자를 만났구만. 아, 사자, 저승사자.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장마로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사고로 한 여자가 빠져 죽었는데 제가 동전을 줍던 그날 이곳에서 그 여자의 넋을 달래는 위령굿을 했다고 해요. 무당 아저씨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서둘러 사자상을 차려 기도를 올렸고 그렇게 집에서 굿을 한 지 사흘 만에 제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저는 서랍 속에 숨겨둔 30원을 꺼내 엄마, 할머니와 함께 하천으로 향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돈 돌려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그 끔찍한 꿈도 다시 꾸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다 깜빡 낮잠에 들었어요. 동전 소리에 눈을 떠보니 제가 사방이 캄캄한 곳에 서 있더라고요. 가도 가도 암흑 속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새카만 구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고막을 찌르는 큰 굉음과 함께 꼼짝없이 구체에 깔릴 것 같던 그 순간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했는지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곧장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그냥 개꿈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한동안 그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어요. 있었구나.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3개월 뒤 엄마와 누나가 돌아갔어요. 갑자기? 그 두 사람이 그럼 엄마.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을 이 뭐야? 거두었습니다. 다 내 죄, 다 내 죄. 내 잘못이야. 그 무당이 용서 살리려면 가족 중 3명이 대신 가야 한다고 했어. 내가 그거 막으려고 온 군데 다 다녔는데. 내가 길에서 주운 30원 때문에 가족들이 죽는다고? 그럼 엄마랑 누나도 나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엄마와 누나를 잃고
또 가족을 잃어야 한다고요? 제발 그 무당 아저씨 말처럼 되지 않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그 이후로 다행히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비극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다 컸네 그러면. 그날은 늦게까지 야근을 해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들려. 싫어. 또 들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정서야, 우리 정서 많이 컸네. 엄마, 그래도 누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 누나? 꿈에서라도 듣고 싶던 어디 있어요? 엄마와 누나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정말 제 앞에 엄마와 누나의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누나? 생쌀과 10원짜리 동전을 끊임없이 쏟아냈어요. 전 그 끔찍한 광경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잠시 후 주위가 고요해져 조심스럽게 눈을 떴는데 동전을 주워온 그날 침대 밑에서 본 그 여자였어요. 그때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 다 돌려줬잖아! 그때 다 돌려줬잖아! 대체 왜! 하지만 저를 올가맨 손들은 힘이 더 거세졌고 고막을 짓누르는 굉음과 함께 검은 구체는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때 어릴 때 들은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용서 살리려면 가족 중 3명이 대신 가야 한다고 했어. 그래, 이제 내 차례구나. 그때 한 남자가 검은 구체를 막아섰습니다. 가족이야 뭐야? 그런데 그 남자 누구지? 전 떨리는 손을 겨우 잡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돼.
저 이종혁 씨 가족 되시죠? 아, 저 이종혁 씨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 중인데요. 형의 장례를 치른 후 한동안은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제가 동전을 주운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던 거냐고요. 제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수리 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위에 자주 놀려서 이상한 것들을 보곤 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던 적이 많았죠. 가위에 눌릴 때면 병원복을 입은 아이,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 가지각색의 귀신들을 보곤 했어요. 이들은 항상 수리 씨 곁에서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놀자 이런 말을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았죠. 어릴 때 가위가 뭔지도 몰랐을 뿐더러 내가 좀 많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 수리 씨는 태어날 때부터 좀 심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뛰는 건 물론이고 움직임이 좀 과격해질 때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심장의 통증을 느끼기도 했어요. 수리 씨는 이제 점차 커가면서 내가 몸이 약해서 가위에 잘 놀리나 보다 어렸을 때부터 본 게 귀신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수리 씨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리 씨네 가족은 충청남도 천안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여기다. 수라, 들어가자. 그곳은 햇빛이 좀 안 들어서 단지 안도 좀 어두컴컴하고 게다가 이제 복도식 아파트여서 밤이 되면 길게 늘어선 어두컴컴한 복도가 왠지 음산한 기운을 풍기기도 했대요. 여기다. 수리 씨의 새 방은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좀 무겁고 좀 불안한 마음에 별로 쓰고 싶진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쓰게 됐는데 아유, 수라, 걱정하지 마. 이거 엄청 튼튼해. 야, 이거 봐. 박수 한번 해봐. 야, 그치? 수리 씨는 이제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이제 그래도 창문은 항상 닫아놓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를 간 그맘때쯤부터 가위에 더 자주 눌리게 됐대요. 하루는 또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더워서 창문을 반쯤만 살짝 열어놓고 잤대요. 네.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면서 한기가 싹 돌기 시작했대요. 수리 씨가 나 또 가위에 눌렸나 보다 하고 힘겹게 눈을 떴는데 창문 밖 복도에서 뭐가 슉 지나갔대요. 근데 발소리가 안 났대요. 그래서 수리 씨가 새벽이라 주민분들이 이제 좀 조심조심 했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창문 쪽을 바라보는데 긴 머리가 마구 헝클어진 어떤 여자가 서서는 수리 씨 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깜빡 이러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대요. 사라져.
내가 좀 잘못 봤나 보다 싶어서 수리 씨는 무서운 마음에 슬그머니 일어나 창문을 닫았대요. 그러고 다시 이불에 누웠대요. 아니 아까 밖에 서 있던 그 여자가 방 안 구석에 서 있는 거예요. 오 이거 해봐. 그 여자는 새빨간 원피스에 드러난 팔다리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시체 같아 보였대요. 그런데 그 송장 같은 팔다리와 대비되게 손톱에는 시뻘건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던 거예요. 수리 씨는 너무 무서워서 두 눈을 꾹 감고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꾹꾹 기다렸다고 해요. 버티자. 괜찮다. 아침이 오면 사라진다. 괜찮다. 그런데 그때 뭔가 세게 긁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리 씨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 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그 여자는 여전히 그 구석에서 수리 씨를 노려보고 서 있는데 턱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귀신이 이를 갈았어. 야 이거. 소름 끼쳐. 소름 돋는다. 그 여자는 마치 이라도 갈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듯이 분노에 가득 차서 아주 강하게 있는 힘껏 턱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수리 씨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꼼짝도 못하고 그 여자와 대면을 하고 있는데 비틀, 비틀. 좁은 방 안에 또 다가오는 거. 그 여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 수리 씨를 몸쪽으로 완전히 다가오는 순간 수리 씨는 가위에 풀리면서 일어났어요. 두려움 때문에 쏟은 땀이 이불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죠. 마치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낀 수리 씨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수리 씨는 끔찍한 고통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또 공포구나. 겨우 잠이 든 수리 씨 귀에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리 씨는 눈을 꼭 감고 그래, 어서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나 싶더니 귓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드득 빠드득. 마치 수리 씨 귀를 씹어먹어버리겠다는 듯이 가까이 딱 붙어서요. 그러다 어느 순간 뚝! 귓가에 한기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수리 씨를 덮고 있던 이불을 확 끌어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 이어 마치 얼음덩어리가 닿은 것 같은 차가움이 팔에 느껴졌어요. 그 여자가 수리 씨 팔에 시체 같은 팔을 걸고는 그대로 확 일으켜서 방문 쪽으로 패대기 치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여자 힘에 당겨져서 문과 벽에 몸을 부딪혔대요. 그렇게 쾅!
몸과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바로 그때 가위에 풀리면서 잠에 깼대요. 지도 가능공이네. 가위가 네. 너무 세다, 가위가. 일어나서 앉아서 급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이불이 방문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스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몸이 부르르르르 솟으라쳤다고 해요. 헉헉거리면서 겨우 정신을 차리는데 분명히 가위에서 깼다고 했어요, 저는. 근데 빠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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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 입에서 났던 끔찍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깼는데? 네. 뭐지? 분명히 깼는데? 당황한 스리 씨는 방을 둘러봤어요. 뭐야? 그 소리는 방 창문 쪽에서 나고 있었던 오, 거예요. 밖에 있어서 그래? 스리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확 오, 눌렀죠. 창문을 연 스리 씨는 정체불명의 눈과 마주쳤어요. 스리 씨 방 창에 방충망을 자르고 있었던 거죠. 스리 씨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나오지 않고 창문을 잡은 그대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는 스리 씨를 휙 보더니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서 스리 씨를 잡으려고 했어요. 어머머머. 미쳤어. 스리 씨는 그제야 뒤로 화들짝 급하게 물러나면서 비명을 지른대요. 오. 곧이어 남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이씨. 욕을 내뱉더니 출구 쪽으로 잽싸게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 스리 씨 비명에 놀란 아버지가 방으로 달려오셨고 어떤 아저씨가 창문에 상황을 들은 아버지가 급히 복도로 달려나갔지만 이미 그 남자는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방 창문을 확인해 보니까 방범창은 이미 나사가 다 풀려져 있는 아이고, 상태였고 야, 큰일 날 뻔했네. 만지기만 해도 또 훌렁 벗겨지는 아하. 그런 상태였고 방충망은 잘려져서 해요. 스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그제서야 가위에 눌릴 때 죽어! 라고 했던 그 여자의 말이 정확하게 떠올랐어요. 죽어. 자면 죽어. 그 여자는 스리 씨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깨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소신이었어. 아. 그리고 위험한 방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걔 끌었구나. 만약 그 여자가 스리 씨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남은 방충망마저 자른 강도가 고온이 잠든 스리 씨 방으로 들어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